새벽 안개가 자욱한 수저우의 한 골목, 류웨이민의 낡았지만 정갈한 집 창가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68의 류웨이민은 잠에서 깨어난 지 오래였지만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 집안 가득했던 아내의 온기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고 정막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분주한 소리조차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서예 몇 자를 쓰거나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들러 왕영감가와 장기를 두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깊은 외로움이 그를 덮쳤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재살기 바빴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지도 오래였다. 이봐, 류 선생. 언제까지 그렇게 홀로 지낼 겐가? 어느 날 오후 노인정에서 왕영감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류웨이민에게 말을 걸었다. 왕영감은 류웨이민보다 너댓 살 위였지만 새로운 분물에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 자네도 이거 한번 해보게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혹시 아나? 말벗이라도 생길지. 왕영감은 류웨이민의 낡은 스마트폰에 지역 노년층 커뮤니티 앱을 설치해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류웨이민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왕영감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무료함을 견디다 못한 류웨이민은 왕영감이 깔아준 앱을 실행해 보았다. 어색하게 프로필을 만들고 이런저런 게시글을 둘러보던 중 수리라는 닉네임의 여성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서예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리는 자신을 40 중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젊고 청순하며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류웨이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예라는 공통 관심사에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번져갔다. 수리는 류웨이민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했다. 그녀는 류웨이민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그의 외로움을 따뜻한 말로 어루만져 주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고 류웨이민은 수십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수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어르신과 함께 수저우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리의 메시지는 늘 류웨이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고독한 일상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가끔 짧은 음성 통화도 했는데 수리의 목소리는 젊고 상냥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류웨이민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수리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자주 했다. 딸아이의 학업 문제, 장래 문제 등을 은근히 털어놓으며 류웨이민의 부성애를 자극했다. 때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예품 가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류웨이민은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느 날 수리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딸아이 학원비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정말 면목 없지만 며칠만 500위안 정도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물건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류웨이민은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을 위해서라는 말과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음성 메시지로 보냈다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비상금에서 500위안을 꺼내 수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수리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거듭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르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수리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가게에 급히 들여와야 할 물건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며 2,000위안을 부탁했다. 류에이미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어르신께 진 빚도 다 갚고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수리의 말에 결국 돈을 보내고 말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딸 류메이는 주말에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버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표정도 어딘가 들떠 보이거나 혹은 초조해 보였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어딘가 편찮아 보이시기도 하고요. 류에이미는 딸의 물음에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별일 없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그는 수리와의 관계를 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어쩌면 이 설레는 감정을 혼자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노인정의 왕 영감도 류웨이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류 선생 요즘 통장기에도 집중을 못하고 안색도 영 안 좋아 보여.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왕 영감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류웨이민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수리와의 관계에 몰두해 갔다. 수리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어르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번에는 10,000위안이라는 큰 금액이었다. 류에이민의 비상금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딸에게 손을 벌렸다. 메이야, 사실 아주 가까운 오랜 친구놈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조금 보태줘야 할 것 같구나. 혹시 내게 여유가 좀 있겠니? 류메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아했지만 평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던 아버지였기에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고 급히 돈을 마련해드렸다. 류에이미는 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지만 수리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류에이미는 수리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전했다. 하지만 수리는 번번이 예상치 못한 이유를 대며 만남을 미뤘다. 딸아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해서 당분간은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류에이민의 실망감이 커질 때쯤이면 수리는 더욱 애틋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도 어르신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이 복잡한 문제들만 다 해결되면 제가 제일 먼저 어르신 계신 수저우로 달려갈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에 류에이민은 또다시 희망을 품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끔 혹시나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온라인 사기 이야기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리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충만함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아니야, 수리는 다를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창가에 놓인 난초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주는 것을 잊은 탓에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희망에 찬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르신, 드디어 제게도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주 큰 계약건인데 이것만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어르신께 진 빚도 전부 청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계약 보증금으로 5만 위안이 필요해요. 이게 제 전 재산을 걸 만큼 중요한 기회인데 정말 염치 없지만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바로 어르신 계신 수저우로 갈게요. 약속드려요. 5만 위안. 류에이민에게는 평생 모은 퇴직금의 마지막 남은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과도 같았다. 수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수리가 보내온 젊고 아름다운 사진 속 미소가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것만 성공하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류웨이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김한 얼굴로 은행으로 향하려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리와의 새로운 삶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막 골목을 벗어나려던 순간 딸 류메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혹시 최근에 어디 큰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류메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의 계좌에서 최근 몇 달간 수상한 금액들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연락한 것이었다. 류웨이민은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 아니다. 별일 아니다. 왜 그러냐.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류메이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메이가 굳은 얼굴로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과 스마트폰을 슬쩍 감추려는 듯한 행동에서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누구랑 연락하시고 어디에 돈을 보내신 거예요? 류메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다그쳤다. 류웨이민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딸의 집요한 추궁과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며 수리와의 관계를 힘겹게 털어놓았다. 류메이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통해 수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감성적인 문구, 애틋한 호소, 그리고 반복되는 금전 요구. 그녀는 이것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유사 사기 사례들과 사진 도용 검색 방법을 찾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 이 여자 프로필 사진이요. 이거 보세요. 류메이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리가 보냈던 청순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사진 중 하나가 사실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모델 사진이었던 것이다. 다른 사진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곳에서 도용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아, 아닐 게다. 그럴 리가 없어. 수리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류웨이민은 눈앞의 증거들을 보고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지난 몇 달간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거짓과 기만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달콤한 말들과 약속들이 모두 자신을 오가매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류웨이민이 수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뜸해지자 수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더 이상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류웨이민 씨,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은밀한 대화들, 당신이 내게 보냈던 당신의 감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들. 만약 당신 딸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의 그 점잖은 체면이 나만 알 것 같습니까? 조용히 좋게 끝내고 싶으면 당장 약속한 돈을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수리는 과거 류웨이민이 보냈던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들이나 혹시라도 보냈을지 모르는 그의 일상 사진들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협박했다. 직접적인 나체 사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60이 넘은 노인이 젊은 여성에게 보낸 애정 표현이나 속 깊은 이야기들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류웨이민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내던져진 듯한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류웨이민은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그는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류메이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왕 영감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왕 영감은 모든 사실을 알고는 크게 분노하며 류웨이민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침내 류웨이민은 딸의 간곡한 설득과 왕 영감의 격려에 힘입어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류메이가 그의 곁을 지켰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한 젊은 리 경관은 처음에는 단순한 노인 대상의 소액 사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류메이가 차분하게 제시하는 송금 내역, 수리와의 대화 기록, 그리고 협박 메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리 경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류웨이민은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수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소. 당신의 그 비겁한 협박도 이제는 두렵지 않소. 이미 모든 것을 내 가족과 경찰에게 알렸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생각은 마시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수리와 연결된 모든 연락처와 계정을 차단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류웨이민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류메이의 극진한 보살핌과 왕영감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의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리 경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류 선생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결과 범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개의 대포폼과 가짜 계정을 이용하는 전문 사기 조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계좌 정보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다른 지역 경찰과 공조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류웨이민은 리 경관의 말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자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며 이 악랄한 사기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